안녕하세요. 강남파고다 백승민입니다. 11월 10일 시험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11월 시험은 살짝 추운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기 때문에 건강관리 꼭 하셔야 됩니다. 건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이 만약에 좋지 않으면 시험 컨디션에 큰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꼭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쓰기 부분을 준비를 했어요. 일단 쓰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고 난해해 하시는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상 우리 기본 어순만 잘 지켜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 어순을 살짝 벗어나는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판별을 해서 시험을 보시지 않으면은 시간 배분에 실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황하면서 알고 있는 문제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먼저 풀 문제와 나중에 풀 문제를 고르는 방법과 그리고 여러분들을 조금 고민하게 만드는 단어들이 있어요. 단어들을 알아도 사실상 이것들을 어떤 품사로 어떤 부분에 배치를 해야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쓰기 배열하기는. 그래서 이 단어들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을 지체시키는 문제를 하나를 뽑아와서 그 문제는 어떻게 풀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쓰기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냥 막 푸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시간 배분을 실패해서 우리가 시험 성적이 별로 안 좋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일단 쓰기 문제는 총 15문항이죠. 15문항인데 거기에서 쓰기 배열하기에는 총 10문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사진을 보고 작문을 해야 되는 문항 수가 총 5문항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보시면 총 25분이 주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몇 분을 배분해서 풀어야 되냐면은 각 부분당 한 문제당 1분 40초씩 배당을 하게 되면은 25분 안에 끝낼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여러분들이 작문을 해야 되고 한자를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문항당 사실상 조금 더 시간을 배정해서 2분 정도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근데 2분이어도 사실상 다 완성을 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부분을 1분 40초나 아니면 1분 30초 아니면 1분 이내로 풀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빨리 풀어버리고 고민이 되는 문제들은 빨리 쳐내버리신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약간 어려운 난해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은 정말 거기에 집중하느라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풀다 보면은 정말 2분, 3분 말도 안 되게 확 가 있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이렇게 시험 문제가 쫙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보시면은 한번 일단은 이 시험지를 스캐닝을 한번 쭉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봐도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겨있는 구조들 있잖아요. 처음 문제 보시면은 덩어리, 말덩어리가 4개밖에 없고 단어들도 좀 만만하고, 그다음에 덧자 뒤에다가 명사 넣으면 되니까는 덧자 뒤에다가 명사 집어넣고 다음에 세 덩어리로 만든 상태에서 그것만 잘 끼워 넣어주시면 되는 거. 이런 문제들은 딱 봐도 그냥 처음에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지금 여기 준비한 문제들이 총 8문제가 있는데, 이 8문제들은 10문제 중에서 2문제를 뺀 상태에서 준비한 문제들이에요. 근데 보통 보면은 여기 문제들이 어떻게 총 10문제가 배치가 되냐면은 기본 어순이 있습니다. 중국어의 기본 어순이 있는데 그 기본 어순을 거의 벗어나지 않는 간단한 문제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있던 그런 문제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인 규칙이 적용되는 애들, 아니면 뭐 이제 특수구문, 예를 들어서 받자문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빼이자문, 아니면 뭐 비교문이나 아니면은 겸어문 같은 경우에 요런 애들은 이제 예외적인 규칙이 조금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살짝 조금 더 두시고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짜로 이런 기본 어순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실제로 중국어를 잘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런 문제의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기본 어순에서 벗어나지 않는 문제는 적을 때는 5개, 많을 때는 7문제까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외적인 규칙이 적용되는 문제들, 특수구문이나 그런 애들은 한 문제, 적을 때는 한 문제, 정말 많을 때는 세 문제 이렇게까지 나올 때가 있죠. 보통 보면은 이제 방학이 끝나는 시즌, 방학이 끝나고 학생들이 우르르 시험을 보러 가는 그런 시즌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럴 때 또 요런 스킬보다는 진정한 실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또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시험에 어렵게 나올 때는 정말 이런 문제들이 두 문제나 나오게 되면은, 이런 문제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은 정말 계속해서 조합을 여러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넣어봤다가 저기다 넣어봤다가 아니면 다시 한번 수정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정말 시간이 순식간에 1분이 아닌 3분까지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정말 나중에 풀어주는 그런 요령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먼저 풀어줘야 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은 일단은 기본 어순을 그대로 지켜주는 문제들.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느냐, 주어, 수로, 목적어로 여러분들이 중국어는 일단 기본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뼈대를 잡아주신 상태에서 다들 알고 있는 뭐 시간, 부사, 조동사, 개사 순으로 주어와 수어 사이에다가 부사어들을 배치를 해주신 다음에 수어 뒤에다가 보어와 조사가 들어가는, 그냥 일단 기본 가이드라인, 모두가 처음에 쓰기 배열하기를 할 때 배우는 이 기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을 때 맞출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먼저 풀어주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한번 보게 될까요? 이 문제,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문장이었는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문장 성분을 파악하기 전에 일단은 딱 봐도 되게 좀 쉬워 보여요. 왜냐면은 덧자 뒤에다가 명사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신청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워더션칭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버리면서 덧자 뒤에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두 가지로 줄어들어 버리죠. 주어 아니면 목적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우리 품사를 한번 위에다 띄어 올려 볼까요? 자, 일단은 먼저 워더션칭이라고 하는 애는 주어가 될 거고요, 이번에. 그 다음에 통구어, 통과하다라고 하는 애는 수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메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부사죠. 부사로 취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는 덩어리가 3개가 됐고요. 그러면 이거를 기본 어순에 맞게 잘 배열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기 잘 다지셨죠? 수어부터 먼저 넣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뼈대를 잘 잡아주기 위해서 주어를 넣어주시면 되죠. 그럼 나의 신청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사의 위치, 아까 시간, 부사, 조동사, 개사, 주어와 수어 사이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사 여기 사이에다가 넣어주시면서 끝내주시면 돼요. 그럼 나의 신청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문장이 배열되고 엄청나게 빠르게 풀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我的申请没通过, 나의 신청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배열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션칭이라고 하는 단어. 저거 동사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동사 맞습니다. 그런데 명사도 됩니다. 이런 단어들이 살짝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할 때가 있는데, HSK가 좋아하는 명사도 되면서 동사도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만 조금만 잡아드리고 갈게요. 자, 일단은 준비를 했는데 총 6가지 단어를 준비를 했어요. 여태까지 시험에 나왔던 애들 중에서 동사와 명사를 한꺼번에 커버하는 단어들입니다. 잉시앙이라고 하면은 영향을 주다라고 하는 단어, 영향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고요. 다음에 오회, 오해하다, 오해라고 하는 뜻의 명사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호이다, 대답하다, 대답이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고요. 다음에 션칭, 아까 나왔던 신청하다, 신청으로 쓰였죠. 다음에 샤오화, 이것은 조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스갯소리라는 뜻으로 명사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바이, 실패하다, 실패라고 하는 뜻의 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단어들을 보면요, 이쪽 뒤쪽을 살짝 한번 지워보는 거예요, 다. 그러면은 하다라고 하는 애를 지워버리게 되면은 영향, 오해, 대답, 신청, 조롱, 실패, 자,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해석을 지웠을 때 명사형으로만 남아있는 단어들, 그런 단어들은 동사와 명사를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휴식하다 이런 단어들도 하다를 딱 지워버리면은 휴식이라는 뜻의 명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른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 빨리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합쳐줄 수 있는 말 덩어리가 있는데 짱이라고 하는 양사를 보면서 뭐와 합쳐줘야 되느냐? 옆에 있는 비아오거라고 하는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와 합쳐주셔야죠. 그러면은 2张 비아오거, 2장의 양식이라는 뜻이 될 거고요. 그럼 얘는 또 주어 아니면 목적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小高라고 하는 거는 사람 이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단어가 수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위에다가 품사를 한번 띄어 올려 볼게요. 수로랑 조사로 이루어져 있고, 다음에 주어가 사람이 되고, 다음에 목적어로 2장의 비아오거 양식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또 똑같이 계속해서 수로부터 넣고 주어와 목적어만 간단하게 배열을 하면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정말 빨리 풀어줘야겠죠. 자, 그래서 얘 해석을 해보면은 小高는 打印了라고 하면 인쇄했다라는 뜻이고요. 2张 비아오거라고 하면 2장의 양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小高打印了 2张 비아오거, 小高는 인쇄했습니다. 2장의 양식을 이라는 뜻으로 배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위에다가 한번 품사를 한번 달아보실까요? 시간 조금만 드릴게요. 자, 되셨으면은 그러면 우리 위에다가 이제 또 한번 품사를 올려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처음에 보이시는 거 지후, 거의라는 뜻, 그다음에 또, 모두라는 뜻이고 둘 다 부사입니다. 다음에 所有的人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주어나 목적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失败라고 하는 단어는 실패하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실패라는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经历过라고 하면은 경험한 적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험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고 앞에 있기 때문에 중심적인 수로 역할을 할 거예요. 또 그러면 얘부터 또 중심을 잡아주고 다음에 주어는 이번에는 뭐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한 적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또 주술목으로 간단하게 문장을 잡아준 상태에서 또 뭐만 남았죠? 부사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사이에다가 시, 부, 족의 성분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부사, 위치, 주어와 수로 사이에 간단하게 넣어주시면서 끝.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주어, 所有的人 모든 사람들이 几乎都 거의 모두 经历过 경험한 적 있습니다. 失败 실패를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부드럽게 해석해 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두 실패를 경험해 본 적 있습니다. 라고 해서 간단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완성시켜주면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빨리 풀어주셔야 됩니다. 정말 보는 즉시 파바박 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비상이 떴죠. 여러분들 이렇게 만만치 않은 문제가 일단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B자라고 하는 거 딱 보시면서 아, 비교문 문제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특수구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비교문이 나오게 되면은 제 머리 위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비교문의 기본 공식인데 이런 공식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제가 이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문 잠깐만 알려드리자면요. A, B, B 수러라고 하면은 A가 B보다 수러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쉬운 문장 만들어 볼까요?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거 따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앞에다가 뭐를 넣어볼까요? 내가라는 말을 한번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타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단어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我比他大라고 하면은 내가 그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쪽에다 그러면 아빠 한번 넣어볼게요. 아빠가 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빠바 비워따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비교문에서는 A랑 B의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쪽에다 아빠를 넣고 이쪽에다가 저를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족보가 꼬여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앞쪽에다가 나이가 많은 사람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다가 나이를 적은 사람을 넣어주시면서 빠바 비워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이거는 기본형이고요. 4급에 오시게 되면은 그 뒤로 어떠한 기타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붙게 되는데 총 4가지의 기타 표현들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기타 표현들을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나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비교해 봤었을 때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20살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뒤에다가 20岁라고 하는 단어 수치만 그냥 비교해서 나타낼 수 있는 수치만 딱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미 써놓은 단어로 그냥 가볼게요. 我比他大20岁라고 하면은 나는 그보다 나이가 20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수치만 딱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구체적인 수치가 아니고 정도의 차이가 그냥 크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정도의 차이가 클 때는 구체적인 수치가 아닌 또러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은 또라고 하는 애만 뒤에다가 딱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형은 건들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정도의 차이가 조금일 때, 정말 미세할 때는 어떤 단어를 넣으면 되느냐? EDR 아니면은 이제 4급이 더 좋아하는 단어 이시에라고 하는 애만 딱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기반으로 봤을 때 일단은 여기서 비교문이니까 B자 먼저 골라내고 시작하시면서 남방이라고 하는 남방 도시죠. 남쪽에 있는 도시들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으로 들어가는 거는 베이팡이 들어가면서 북방이 남방보다 그 다음에 뒤에다가 수러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량콰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면서 정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또얼러라고 하는 표현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비교문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덩어리가 2가지나 남았어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我觉得라고 하는 거는 어법상으로 배우진 않았더라도 듣기나 독해에서 너무 많이 봤을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문장 처음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느끼기에 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만 일단은 해석을 해보면은 내가 느끼기에 북방은 남방보다 훨씬 선선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얘가 조금 처치곤란이죠. 부사입니다. 컨딩이라는 뜻이고 반드시라는 뜻인데 일단은 부사기 때문에 전치사 앞으로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이제 수로 앞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 죄더라고 하는 애가 수러예요. 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수러가 하나가 더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be라고 하는 애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부사의 위치가 변동이 엄청나게 많았었기 때문에 어떤 부사들은 문장 처음에 들어가는 부사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기본 어순을 그대로 지켜주면서 개사 앞에 부사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교문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뒤에 나온 수러 앞에 부사가 붙는 경우도 있었어요. 전치사와 자리를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되게 고민이 되실 겁니다. 3개를 딱 두시면서 어디다가 넣어야 되나 이 부사를. 그러면 이제 시간이 계속해서 지체가 되는 거죠. 자, 일단은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 들어가는 부사들은 조금 한정적으로 4급에서는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거의 여태까지 출제가 됐던 단어들을 보시면은 예시 아니면 으엔라이 아니면 난다오 요 정도의 3개 단어가 맨 앞으로 들어가는 부사로 나왔었어요. 근데 그것도 옛날 얘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1년 동안 나왔던 시험 문제들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 부사가 맨 앞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이번 18년도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사실상 부사가 맨 처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이제 트렌드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반영해서 일단은 그러면은 딱 2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비교문 앞이나 B자 앞이나 아니면은 량콰이라고 하는 형용사 앞이나 이 둘 중에서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사실상 량콰이라고 하는 형용사 비교문에서는요. 사실상 이 형용사 앞에 붙는 부사는 2가지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거의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해드리는 부분인데 하이, 껑 이런 더욱이라고 하는 의미 갖고 있는 애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냥 그대로 기본 어순에 따라서 비교문의 B자, 개사 앞에 부사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하고 너무 많은 문제를 접하다 보니까는 부사가 나왔었을 때
부사의 위치도 변동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고민을 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럴 때는 지금 과감하게 이쪽 앞에는 하이나 껑이 아니면은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맨 앞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쉬 아니면은 난다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原来 이런 가정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부사들이 맨 앞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년째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하이랑 껑을 제외하고는 원래 부사가 들어가는 위치인 개사 앞으로 넣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기 배열하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 빨리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들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충분히 시간을 두고 푸시는 것이 확실히 좋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 단어는 물론이고 품사까지 여러분들이 익혀주시면 좋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품사가 대략적으로 좀 유추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품사가 유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어를 외우실 때 품사를 같이 보면서 외워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다음에 기본어 순으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빠르게 풀고 정말 당연한 얘기지만은 시간, 부사, 조동사, 개사, 술어뒤로 보어와 조사 넣는 순서 잘 기억해 주시면서 빠르게 풀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문제를 막 신나게 풀다 보면은 분명히 턱 하고 걸리면서 어순 배열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고민도 많이 되고 그런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은 최대한 일단 나중으로 보류를 하시고 맞힐 수 있는 문제들부터 맞추시고 시간이 남았었을 때 와서 확실하게 고민을 하신 다음에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항상 시험장 가셔서 이 점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맞힐 수 있는 문제들은 최대한 다 맞춰주고 자기 능력 밖의 문제들은 운에 맡기거나 아니면은 정말 충분하게 고민을 한 다음에 풀어서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再见.